자,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집의 257쪽입니다. 257쪽에 마지막 이제 권리 이전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준공인가 이전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4번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4번이요. 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사선 거부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 이전받은 토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기타 권리도 다 넘어가죠. 4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저 아까 보셨듯이 여기 공사 끝 또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지한테 검사를 받을 수는 없죠.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인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준공인가 받아야 XX 그냥 공사 완료 공고 공사 끝 발표하면 끝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사선 그 구역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X요. 준공인가가 보고요. 전체 검사 표시한 사용 허가가 보고요. 부분 검사 다 부분 검사 되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러니까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한 갈매기 날의 다음날에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소한다. 고시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이죠. 동그라미 5번. 한국토지택공사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사선 그 구역 시장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사선금 뒷부분 시장수가 나머지 싹 X요. 다른 법에서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건 끝난 거지. 또 할 필요가 없죠. 옳은 것은 4번.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번 문제. 그러니까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5번 틀렸고요. 시행자는 공사 완료의 고시가 있을 때는 60일 이내 XX 여기는 서둘러 가야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 토지건축물로 서둘러 가야 되니까 지체 없이 대조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 사선 끄고요. 그러니까 즉 새 지적도를 만들고 관리처분 계획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고 사선 끄고요. 이미 세 번째 계획 확정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 전에 확정돼 있던 관리처분 계획 누구누구 어디 받는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 의미 없는 거고요.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로 가게 되죠. 5번 지체 없이로 가야 되고 그래서 5번 틀렸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장수등이 아닌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는 시장수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장수등은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도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인가를 하고 지방자산청 공고에 고시한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시장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때는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의 공고에 고시한다. 동그라미 4번. 시장수등은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다. 첫째 줄의 준공인가는 뭐였고요? 전체 검사. 셋째 줄의 사용 허가는 부분 검사를 얘기하죠. 틀린 것은 5번. 그러니까 3번 문제. 그러니까 정비사업 완료 후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또 틀렸네요. 그러니까 그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이전 그러니까 등기를 마친 때 XX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쓰는 것 복잡하니까 저 아래 해설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이전 고시로 넘겨주는 거죠. 고시가 있을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동그라미 1번 지문 올라가서 둘째 줄여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시한 날 밤 12시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공사완료 사업시행자가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사선 거부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넘버, 가문주등 등기의 권리나 대항요건 같은 그러니까 임차권은 사선 거부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권 주문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가 맞고요.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권 주문에 대한 등기를 법원 지원등기소에 촉탁 신청하여야 하며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있는 날부터 분양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는 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 소유권 이전 고시 밤 12시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죠.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사선 그고요. 다만 정관 등에서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사선 그고요. 관리총계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아까 옛날 땅값 3억, 새 아파트값 9억, 청산금 6억이죠. 6억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미리 관리총계 인가 후부터 끊어서 1억 내고 4억을 낸다 할 수도 있죠. 5번 시장수등 토주택공사 등이 아닌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관계소를 시장구수에게 인계하고 인계받은 시장구수는 정비사업 관계소를 5년간 보관한다. 시험 나온 적 없고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60쪽에 그러니까 4번 문제 정비사업 완료 소유권 이전 절차 순서가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공사완료 고시가 있고 대지확정 측량과 토지의 분할을 한 세트로 묶고 대지확정 측량을 해야 지번을 부여하죠. 토지 분할이 지번 부여하는 거고 대지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 전체가 세 지적도를 만드는 거죠. 그 관리처분 계획 이미 정해져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5번 문제 정비사업 시행 시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언제라고요? 5번이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 밤 12시 다음날 0시입니다. 그러니까 6번 문제요. 그러니까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준공인가 사업이 다 끝났다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정비사업을 계속할 구역은 아니죠. 마칠종 쫑난 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자동방으로 해제된다. 옳은 것은 답은 1번이고요. 그러니까 관리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박스에 동그라미 정비구역증은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사선 그고요. 자동방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칠판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이 없는 게 특별한 경우죠. 환지만 한다거나 시설만 한다거나 수용만 한다거나 그게 특별한 거고 관리처분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 정비구역은 따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해제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새 관리 들어가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된다. 지네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정택이 40 정비구역 사업 끝나고 10년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막 여기저기 다 써놓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고 그러니까 조합의 존속은 7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청산금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요? 민법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그러니까 그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죠. 청산금 5년입니다. 요 밤 12시 정비구역은 해제되지만 그러니까 조합은 계속 남아서 청산금 마무리를 해야죠. 조합은 이어집니다.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7번 문제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부터 몇 년간 5년이죠. 그러니까 3쪽 와서요. 8번 문제 청산금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틀렸고요. 공짜 문제죠. 청산금 징수할 권리나 등은 소유권 이전의 고시 1. 갈매기의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밤 12시 다음날 0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동그라미 1번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사선거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사선거고요.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맞고 2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가격은 토지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사항, 정비사업 절차에서 평가해야 된다. 종전 가격은 언제 확정됐고요? 출판요. 뭐 이런 거 갖고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각각마다 끊어져 있었죠. 종전 가격의 평가 기준 시점은 언제고요?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해서 그것이 들어가고 그게 법률적으로 어느 계획에 포함돼서 확정 발표가 되는 거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확정 발표가 되는 거고, 관리처분계획에서는 토지건축물의 추산액만 있고 그게 언제 확정되고요? 밤 12시 확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 종전가격과 밤 12시 확정된 새 토지건축물 분양 가격 차익이 청산금입니다. 요거 각각 가격 평가할 때 이것저것 고려해서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참작해서 평가한다 그러겠죠. 동그란 3번 청산금 납부할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시장수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수등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징수가 뭐고요? 행정처분, 행정청만 징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는 부탁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 설정한 권리자는 사선거고요.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사선거고요.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판은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아까 보셨듯이 새 소유권 받고 종전 기타 권리들 다 토지 건축물에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권리들 새 아파트 토지 건축물에 다 가서 붙으니까요. 이 사람들 돈 받고 나간다고 그랬죠. 협의한다. 그다음에 매도 청구 소송, 그다음 수용 제기를 신청한다. 그렇게 되니까 요 과정에 들어가야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틀린 거 4번이었고요. 9번 문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5번이고,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죠.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필요한 일정한 업무를 추진위원회 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선급부여 일정한 자본, 기술력 기준을 갖춰 지도자에게 등록한다. 등록이 뭐고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거죠. 관청 행정청에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게 등록입니다. 공인중개업 등록, 주택법에 주택사업 등록사업자 등록 똑같은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 시공, 회계감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사업에 대해서 지가 이것저것 같이 하면 지 이익을 위해서 조합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게 있고, 동그라미 3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사선거부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선거부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겠죠. 위탁 맡겼다고요. 위임이죠. 동그라미 4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등록 주소 주문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하던 건 끝내야죠. 등록 주소, 영업정지 등록 주소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일하고 있다가 그것까지 다 수답돼 버리면 안 되죠. 이 경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본다. 동그라미 5번은 그렇고요. 동그라미 5번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 정지 처분 받은 기간에 합산해서 10개월을 초과 이상 X 초과한 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개업하고 똑같은 그런 틀입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해설의 손가락, 지도사는 등록이 뭐예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거죠. 조그만 잘못이면 영업정지, 큰 잘못이면 등록 취소. 손가락, 지도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때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전부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지도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1, 6, 7, 8에 해당하는 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1, 6, 7, 8 동그라미 하시고요. 1번 사유를 시켜서 등록한 때, 며느리 시킬 때는 괜찮고요. 6번요.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은 대로 기간 합산해서 12개월 초과. 7번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대여한 때. 8번
그러니까 자기가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데 뭐 빌려준 거랑 비슷한 거죠.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10번 정부사업 전문관리업자 필요적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해야 된다. 지금 앞쪽에 네 가지가 있었죠.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1번이요. 그러니까 정비법상 지분형 주택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이제 반값 아파트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A가 그러니까 콘크리트와 대지분을 같이 갖는 거죠. 근데 여기 경우에는 그러니까 콘크리트와 대지분을 같이 갖는데 누가요? BC가 같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B가 공기업 쪽이니까 C는 이게 이제 1대1이라고 하면 2분의 1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2분의 1만 갖고 집을 마련할 수가 있죠. 반값 아파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지분 비율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집을 싸게 마련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토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번 지분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3번 지분형 주택 공동소유기간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 날, 똑같은 중복하고 있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날부터 20년 X, 10년이랍니다. 10년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번 지분형 주택 분양 대상자는 세대주로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 한 사람이어야 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5번 공급 방법이나 지분 취득 비율 등등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정비법 내용이었네요.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축법, 주택법은 약간 속도를 내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는 짚고는 가는데, 그러니까 미리 다 답은 표시해 놓으셨기로 하고, 그러니까 진도가 끊어지니까 먼저 잠깐 쉬고,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